안녕하세요. 세무회계 2급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박정국 세무사입니다. 우선 1교시는 간단한 시험 제도와 수업 방식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 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회계 2급은 세법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 1부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2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객관식 25문항입니다. 2024년 시험부터는 주관식을 없애버렸고요. 지금 24년, 25년은 객관식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세목 순서는 우리 교재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 간접세의 대표격인 부가가치세법, 가장 쉽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요. 개인 소득에서 과세하는 소득세법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법인 소득에서 과세하는 우리 법인세법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세에 대한 어떤 총설, 이론에 해당되는 국세기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세기본법은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고 마지막 국세기본법을 보면 좀 더 전체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PPT 수업을 하지만 필기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아무래도 세무회계 시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론 문제지만 계산 로직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만 이론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도 꼭 같이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듣잖아요. 수업 끝나면 금방 까먹어요. 수업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필기를 안 하고 듣기만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꼭 함께 여러분 공책에 제가 우리 동영상 필기하는 거와 동일하게 같이 필기하시고요. 조금 못 들을 것 같으면 잠깐 정지하고라도 필기하시고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할 겁니다. 네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각 파트마다 대표적인 예제 문제, 마지막으로 연수 문제, 기출 문제 위주로 같이 최종 그 단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실제 세무회계 2급 시험은 고차원적인 세무조정이나 복잡한 계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도 간략하게 쉽게 나오고요. 대부분 이론 문제인데 근데 이론 문제 맞추기 위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세무회계에 대한 굉장히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 수업 난이도는 좀 높여서 1.5급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특히 법인세법은 회계학적인 이론 내용하고 세무조정 하려면 분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법인세법은 1.5급 수준으로 같이 수업을 할 건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만 목표하는 게 아니라 세무회계 2급을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요. 그 다음 1급 더 높은 단계로 이 세무회계 수업이 나오고 스타일이 맞다. 공부하는 게 좀 이해도 쉽고 공부하는 게 나오고 맞다. 그러면 여러분은 꼭 세무사까지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처럼 뭐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평생 노후 보장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직장 은퇴 후에 충분히 자기 직업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80, 90, 100살까지 아마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대 수명은 100살까지가 될 겁니다. 60 이후 은퇴하면 앞으로 40년이 남았죠. 40년 동안 놀 수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때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자기를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물론 열심히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생활할 정도의 은퇴 후에 그런 자금은 여러분들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좀 길게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경 직군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아마 재경 직군 쪽으로 취업을 하거나 또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회사에서 인사, 마케팅, 영업 이런 우리 이제 인문계 관련된 직종들은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어요. 기술, 대화하는 능력, 사람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 재경 직군은 특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국가를 상대로 또는 감사업체를 상대로 또는 거래업체를 상대로 특히 세무서를 상대로 여러분들이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무 공무원보다 더 여러분들의 내용을 많이 알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연봉 인상도 많이 되고 이직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능력도 직장에서 인정받고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회사에서 또 자유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할 거고요. 진급이 안 될 거고요. 이직하기, 특히 큰 기업, 대기업을 이직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시고요. 나의 연봉이다. 나의 급여다. 좋은 직장이다. 직장에서 자유로움 있고 능력 있고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더 높게 세무사까지 도전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면 실무에 대해서도 좀 더 여러분들이 스킬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단순히 2급 합격만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평생 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교시는 이제 부가가치세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제 제 필기 내용이 많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필기를 해야만 세무회계의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필기가 많다고 가끔 이제 컴플레인 제시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필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억이 오래 남고요. 듣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말로 많이 하고 쓰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세무회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듣고 필기하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크게 내가 이 내용 가지고 거래처, 세무서와 어떤 대화를 한다 생각하시고 말로 많이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자, 우선 이론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라면 예를 들어 이제 비사업자가 있어요. 비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 사업장에서 창출한 가치 증가분을 부가가치라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 사업자가 사업장에 창출한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인데,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B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B라는 법인이 이 사업장에 어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계산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뭔가를 사요. 그 산 금액이 1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조, 가공한 다음에 팔겠죠. 300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100이라는 원재료를 사서 300에 팔았다면 이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200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 가치 증가분을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이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10%.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세금이 나옵니다. 10%니까 20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 부가가치세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입니다.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자,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는 세무회계를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분이다. 어느 정도 대학교 때 또는 학생 때 약간 미리 선수 학습한 기록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약간 속도를 뭐 2배, 3배 정도 또는 1.8배 정도 좀 빨리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빨리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자, 전 단계에 거래된 금액을 공제를 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 자,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은 회계학의 매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에서 매출은 내가 판 거, 공급한 거. 뭐든 사업자가 판 거는 부가가치세법은 전부 다 매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출에서 뺍니다. 매입. 자, 매입도 우리 회계학의 매입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매출원가, 매입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법은 내가 뭔가 산 게 있다. 그럼 전부 매입으로 표현합니다. 자, 용어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이라면 뭔가 판 거, 매입이라면 뭔가 산 거. 자, 매출에서 매입을 뺍니다. 매출이 얼마죠? 300. 사원 금액이 얼마죠? 100. 자, 이렇게 가치 창출분을 직접 계산합니다.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합니다. 300에 팔았고요.
100에 사왔습니다. 200의 가치를 창출했다면 여기에 우리나라 부가세 10% 곱합니다. 해서 200의 10% 20. 이렇게 계산한 방식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입니다. 내가 판 거에서 전단계 거래 사온 거 100 뺀다. 전단계 거래를 공제해서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합니다. 해서 여기 10%.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에 반해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잘 볼게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여기고요. 자, 여기서 이 갈로를 풀어볼게요. 자, 갈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매출의 10% 곱하기 매입의 10%. 자, 갈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매입의 10%를 또 뒤에서 배울 건데요.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매입에 대한 10% 세금이다. 매입세액. 매출의 10%를 우리가 매출세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출세액. 매출의 10%. 이거를 매출세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그걸 납부세액이라고 부르고요.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방식.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이 있으면 10%. 자, 매입은 매입세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학습을 할 겁니다. 학습을 할 건데 팔 때 부가세를 같이 받고요. 여러분도 이제 매일매일 부가세를 부담하죠. 뭔가 살 때 부가세 내고 사오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재화를 살 때 볼펜, 생수, 계산기 이런 재화를 살 때 부가세 10%를 내고 사올 겁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을 사올 때 부가세를 내고 사올 거예요. 부가세를 내고 사올 겁니다. 그래서 매출의 10% 매출세액이고요. 자, 매입세액. 뭔가를 사올 때 부가세를 내고 사왔을 겁니다. 내가 부담한 세금을 매입세액, 사업자 B가 부담한 세금을 매입세액. 근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이 매입세액을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입증을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뒤에서 학습할 건데요. 일단 세금계산서만 기억해 두겠습니다. 뭔가를 사와서 너가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왔다면 입증을 해라. 그때만 공제를 해주겠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자, 결론 하나 내겠습니다.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은 매출이 있으면 매출 빼기 매입 해서 10% 부가세를 직접 부가가치를 구해서 10% 계산 방식이 전단계 거래액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이 있으면 10%. 내가 물건을 팔 때 부가세도 같이 받겠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세 10% 부담하고 뭔가를 살 거고요. 판 사람은 부가세를 거둘 겁니다. 그 다음 사업자 B도 재화를 사올 때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왔습니다.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자, 세금계산서를 TI라고 표시하겠습니다. TI. 텍스 인보이스. 세금계산서를 TI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런 세금계산을 통해서 반드시 입증을 해야만 너가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왔다는 걸 입증을 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차이점이 있죠.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매출이 있으면 매출 빼기 매입, 매입이 있으면 무조건 빼서 부가가치를 구해서 10% 빼서 계산하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의 10%는 같지만 이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해줘야만 매입세액을 빼주어서 세금 계산을 합니다. 자, 이 매입세액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자 B가 재화를 사왔다면 입증을 해라. 그래야만 빼주겠다.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를 구입하는데 그 유통과정 원리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심화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세 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A, B, C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A, B,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있고요. 여러분들 최종 소비자가 있고요. 자, 세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업자 A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100이라고 가정해보고요.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200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업자 C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30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A는 최초 공급자 100에 공급할 거고요. 자, B는 100에 사서 200의 가치를 창출하려면 300에 팔아야 됩니다. C는 300에 사와서 B로부터 300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소비자에게 600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팔 때 우리 부가세 10%가 있죠. 10, 30, 60입니다. 자, 한번 이 원리대로 세 개의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A 사업자 매출의 10%, 매출세액, 물건 팔 때 부가세 10도 같이 받을 겁니다. 빼기 매입세액. 자, 납부세액을 구하는데 매출 100 그러면 10이죠. 매입세액은 없습니다. 최초 공급자니까. 그래서 납부세액이 10이 나옵니다. 사업자 B를 보겠습니다. 매출의 10% 빼기 매입세액. 자, 사업자 B는 매출이 300. 300에 10% 30. 매입세액 10 부담하고 재화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20. 사업자 C 매출의 10%. 매입세액. 자, 사업자 C는 소비자에게 팔 때 600에 팔 겁니다. 부가세 10이 있겠죠. 60. 자, B로부터 사올 때 30을 부담하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C는 30을 최종 낼 겁니다. 계산이 되겠죠. 납부세액, 사업자의 납부세액, 사업자 B의 납부세액, 사업자 C의 납부세액. 소비자는 최종 재화를 사는데 660에 구입할 겁니다. 부가세 10% 내고요. 소비자는 최종 660에 재화를 사는 거죠. 순수 재화의 가격 600, 부가세 10%, 660. 자, 이렇게 해서 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재화를 살 때 볼펜을 사왔다면 60은 누가 부담해요? 자, 부가가치세 60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세무세 신고는 A가 10을 세무서에 신고했고요. 신고하고 납부하겠죠. B가 20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할 겁니다. C가 세무서에 30을 신고하고 납부를 할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했죠?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근데 세금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A가 10, B가 20, C가 30을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부가가치세를 첫 번째 특징 간접세라 표현합니다. 간접세. 여러분들은 재화를 사면서 부가가치세, 세무세 납부하고 이런 게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즉 부가세를 부담하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죠. 누가 신고해요? 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납세자. 세무세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자가 다릅니다. 자, 이런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라 표현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틀리다.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소득을 많이 벌면, 개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이 그 소득에 직접 세금을 신고할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자, 뒤에서 배우는 소득세와 법인세. 삼성전자가 우리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삼성전자 직접 세금 신고합니다. 법인세. 담세자
개인이거나 또는 법인이거나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와 담세자 같습니다. 자, 이런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 부릅니다. 근데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틀립니다. 간접세, 대표적인 간접세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10% 부담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자, 여기서 전단계 세액공제법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B가 매입세액 10을 공제를 받으려면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합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또 바로 뒤에서 세금계산서 같이 볼 건데요. A가 B에게 저를 팔 때 부가세 10을 걷습니다. 이 입증자료가 세금계산서입니다.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고 매입자에게 하나 교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을 해서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B에게 한 장을 줍니다. 그럼 B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요 세금계산서를 내가 수령했다는 걸 입증을 하겠죠. 자, C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C에게 저를 팔 때 부가세 30을 내가 걷었다는 증빙이 세금계산서고요. C가 B에게 부가세 30을 주었다는 그 입증 자료가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자기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입증을 하면 A가 매출 누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A가 매출 누락을 할 수가 없죠. B가 나는 A로부터 사올 때 부가세 10을 냈다는 입증자를 통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A가 매출 누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매출 누락 방지입니다. 탈세 방지. 자, 그 다음 C도 B로부터 저를 살 때 30을 내가 부담하고 사왔다. 입증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 공제를 받으니까. 그러면 B가 매출 누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C는 신고할 때 공제받는데 B가 자기 매출 신고 안 하면 걸리겠죠. 자, 이런 원리. 세금계산서의 큰 역할이 매출 누락과 탈세 방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B가 10을 공제받고 A가 10을 내고 C가 30을 공제받고 B가 30을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A가 B에게 공급할 때 부가세 걷지 말고 B가 C에게 공급할 때 부가세 걷지 말고 C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600에 판매할 때 그냥 60 내서 세무세 내면 그걸로 끝나지 않느냐. 내고 공제받고 이런 거 과정 없애고요. 내고 공제받고 이런 거 없애버리고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단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자, 내고 공제받고 하지 말고요. 내고 공제받고 하지 말고요. C가 소비자에게 팔 때만 60 거두어서 이렇게 세무세 내면 훨씬 간편하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내고 공제받고 내게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왜 다단계 거래세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 부가세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조문이 이제 풀어내는 거고요. 이론 과정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이론적인 내용이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C가 소비자에게 팔 때만 이거 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아주 간편합니다. 단단계 거래세를 하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만 소비자에게 내고 거둬서 내면 아주 간단한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느냐. 다단계 거래세. 이유는 탈세 방지. B나 C는 부가세 낸 거를 입증해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매출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단계 거래세의 큰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모든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OECD 나라는 전부 다 다단계 거래세를 합니다. 왜? 탈세 방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할게요. 전단계 세액공제법과 전단계 거래법의 큰 차이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매출에서 매입을 무조건 뺍니다. 매입에서 무조건 빼서 부가가치를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입세액을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입증을 해라. 그렇게 해야만 빼줍니다. 그러면 사업자 간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매출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거죠. 탈세 누락, 매출 누락 방지. 이게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하는 이유, 매입세액을 입증을 해야만 빼주는 원리가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 볼게요. 자, A, 창출 부가치 100, B에게 팝니다. 팔 때 부가세를 징수하죠. 여러분들도 저를 살 때 부가세를 내고 사오듯이 사업자도 물건 팔 때 부가세 10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10%, 10, 매입세액 해서 납부세액 부가세 10 구하고요. 사업자 B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입니다. 100에 사와서 300에 팝니다. 그러면 30을 거래 징수할 겁니다. 그리고 A로부터 사올 때 10 부담한 매입세액 입증을 해서 빼면 20에 대해서 20을 낼 겁니다. 30에서 10 빼고요. C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300이라면 소비자 600이 팔고 매입 300. 그래서 매출세액 10, 60, 매입세액 30 해서 납부세액은 30이 됩니다. 납부세액이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금. 이렇게 해서 최종 부담하는 자는 담세자.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담세자는 소비자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는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자, 이런 원리가 다단계 거래세의 원리입니다.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매출 누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나중에 실무 들어가면 세금계산서 불부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실무에 들어가면 아직 취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부가세 실무를 하면 세금계산서 불부합이라는 세무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당신 매입세액 있는데 상대방이 신고 안 했다. 상대방이 신고한 거랑 너희들이 매입세액 신고한 거랑 일치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 둘 중 하나는 가짜라는 거죠. 너 매입도 없는데 혹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A는 너 매출 10% 신고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소명을 해라. 이렇게 알립니다. 근데 우리가 내고 공제받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입증하면 상대방이 신고 안 한 거겠죠. 부합이라는 거는 매출자의 매출세액과 매입자의 매입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세무서 전산에 자동으로 체킹돼서 양쪽으로 통보합니다. 누가 잘못했냐? 일치하면 통보하지 않습니다. 탈세 방지, 다단계 거래세 큰 원리입니다. 자, 부가세 특징 간접세고요. 소비자가 부담, 신고는 ABC 사업자. 두 번째, 단단계 거래세가 아니라 다단계 거래세다. 탈세 방지.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원리다. 매입 있다면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해야 빼줍니다. 너 공제받으려면 입증을 하고 세금기간 수정해라. 그러면 거래 상대방의 매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라는 거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특정 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재화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술, 주색, 에르메스, 보석, 개별 소비세. 자, 처음부터 세법에서 이런 것만 세금을 과세해라. 이렇게 과세하는 방식이 특정 소비세, 주세와 그 다음에 고급 명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가 특정 소비세고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는 개념인데 본문에서 처음부터 과세하는 것만 열거하는 게 아닌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면세해라.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말라 라고 표현해놓고 안 되는 거를 열거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과세해라.
이런 법 전개 방식이 일반 소비세 방식입니다. 일반 소비세 방식. 처음부터 부가세, 과세 예상이 되는 것만 열거해 놓은 게 아닌 안 되는 거 면세 열거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과세라. 일반 소비세, 특정 소비세가 아닙니다. 주세와 개별 소비세처럼 특정 소비세가 아닌 일반 소비세고요. 마지막 국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하는 지방세가 아닌 국가 중앙정부 국세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국세의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물세의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창출한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직접 과세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납부세액을 구하는 방식 물세입니다. 즉 사업자가 사업장에 창출한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그래서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정산대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급여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나의 부양가족이 많으면 여러 가지 공제를 해줍니다. 세금이 적어지도록. 그런 과세 방식을 우리 인세라고 표현합니다. 인세의 대표적인 세목이 우리 소득세입니다. 납세자의 여러 가지 인적 상황을 고려를 많이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이 공제해서 세금이 적게 나오게끔.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 내가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공제를 더 해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사업장에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세입니다. 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자, 세금계산서 내용을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A가 B에게, B가 C에게 이렇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라는 걸 교부를 하는데 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거두었고 내가 냈다는 입증 자료입니다. 2장을 작성합니다. 종이를 한다면 공급자가 하나 보관하고요. 공급받는 자에게 한 장을 줍니다.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공급자의 너 등록번호가 뭐냐? 사람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사업자도 그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이름. 너 대표 누구냐? 적고요. 주소, 업태, 제조업, 종목, 화학, 약품. 공급받는 자의 정보도 들어갑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작성일자, 언제 교부했느냐, 공급가액, 그리고 부가세가 얼마냐, 기타 등등, 규격, 단가, 품목. 자, 들어가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꼭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잘못 적혀 있거나 적히지 않으면 효력 있는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안 됩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적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력 있는 세금계산서고 B가 매입세액, C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장을 작성해서 한 장은 공급받는 자에게, 한 장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매입자와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 사업자 간의 이 크로스 체크, 매출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거죠. 우리나라 포함한 대부분 OECD 부가가치세 도입한 나라는 전부 다 다단계 거래 방식, 다단계 거래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실제 신고할 때는 내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몇 천 장, 몇만 장 발행하면 이거 다 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신고할 때는 서머리를 신고합니다. 내가 발행한 거를 매출처별 세금계산 사기표, 요약 장표에다가 이 업체랑 몇 건 거래했느냐, 총 금액이 얼마냐, 한일물류랑 몇 건 거래했느냐, 5건, 얼마 총 공급했냐, 이렇게 너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요약하는 신고 양식을 매출처별 세금계산 사기표에 적어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 사기표, 내가 매입을 했다면 사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온 거를 거래처별로 한진물류 1건, 정인전자 3건, 총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이렇게 서머리한 거를 실제 부가세 신고할 때는 매출처별 세금계산 사기표, 내가 발행한 거, 매입처별 세금계산 사기표, 내가 받은 거 해서 실제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산으로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다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죠.
다단계 거래세. 자, 여러분 첫 시간 이론 내용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 부가가치세법 특징 매회 출제될 정도로 중요하고요. 근데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캐치를 하셔야만 뒤쪽에 나오는 이론 내용의 이해도를 빨리 숙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원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가세 10%를 내고 사오는데 이 세금 신고는 누가 할까? 다단계 거래세. A가 10, B가 20, C가 30. 근데 세금 부담은 여러분들이 60. 신고는 사업자가, 세금 부담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각 거래 단계마다 내고 공제받고 다단계 거래 방식.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입세액을 입증을 해야만 빼준다. 매출 누락을 거래하는 상대방, 공급자의 매출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 중심이 되는 중요한 장표가 바로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첫 시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부가가치세법 원리하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필기하셔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1.8배속, 2배속으로 빨리 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같이 공책에 적으면서 확실하게 필기하면서 세무회계 학문이라는 것을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수업 듣다가 제가 하는 내용이 한 번에 이해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무회계하고 굉장히 스타일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꼭 세무사 시험까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과거에 세무사 시험을 공부할 때 이거 한 번 듣고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2번, 3번 복습하고 들어야만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수업 듣는 중에 한 번에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 과목이, 이 시험 제도가 여러분들 코드하고 굉장히 맞는 겁니다. 꼭 길게 보시고요. 2급 취득으로 끝내지 말고 더 길게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기회,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동기부여 확실하게 하시고요. 우리 긴 수업 쭉 다음 시간부터 나갈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